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프리카의 주식 예능 토크쇼 초능력자들 진행을 맡게 된 테이버 인사드립니다. 저는 캔들마스터고요. 일단은 우리가 차트도 우리가 그 퀴즈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맞춰야 돼요. 그리고는 또 퀴즈를 맞추신 분 그리고 투표를 통해 가지고 본인 종목 하나씩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 종목에서 1등 하신 분들 앞으로 캔들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고요. 캔들을 가장 많이 모으신 분은 우리가 오늘 방송 끝날 때 상금을 받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입 단삐삐님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제 직업을 공개해 주시죠.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 단피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그 프리랜서 아나운서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제 주식 방송이니까 그러면 경제 팁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요. 네. 낚시 방송을 했습니다. 낚시요? 낚시요. 우리 낚시 나간 것 같은데? 네, 낚시. 네. 낚시 방송에서 그럼 어떤 포지션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인터뷰. 인터뷰요? 그럼 물고기도 지고? 물고기 못 만집니다. 왜요? 무서워합니다. 낚시 방송이라면서? 말로만 합니다. 입낚시. 네. 그럼 낚시는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낚시 해보신 적 없으시고? 솔직하죠. 그럼 주식 방송에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하셨는데 그럼 주식은 좀 오래 하셨나요? 부인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다른 거보다 주린이고 신입이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냥 제가 좀 살살 때려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가져온 종목이 살살 때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의 메인 디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랍스터, 오늘의 농어 단피피님이시고요. 좀 이따가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해야 되며 투자자 이익과 손실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백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욕을 많이 먹고 싶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욕을 먹을수록 주식이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욕할 만한 게 아니던데? 욕할 만한 거구나. 알았어요. 삼성중공업 일단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삼성중공업 가져온 이유는 자리가 너무 이뻐요. 차트 자리가 너무 이쁘고 그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제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섹터 순환매상으로 이제 조선업이 좀 걸리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음으로 조선업 중에서도 지금 좀 눌려 있는 그런 좀 삼성중공업에 관심을 가져올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는 지금 저는 이제 PSR 한배 매출과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가총액이 업사이드가 15% 남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삼성중공업 한번 투자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깔 수 있으면 까보세요. 예. 이게 근데 저 말씀드릴 게 네. 삼성중공업 종목을 네. 너무 늦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미리 자료 조사를 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자료- 일부러 그러셨나. 자료조사 뭐 할 거 뭐 있습니까? 많던데요. 들어오세요. 네. 네. 일단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네, 일단은 삼성중공업 이 회사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게 사실 2016년도부터 쭉 유중이란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유중이 거의 한 3번에 네. 중에 뭐 감자도 있더라고요. 네. 5,000원, 6,000원대. 예. 그래서 원래 이 유중을 이렇게 많이 하고 감자도 하고 네. 사실상 회사가 힘들어서 이렇게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올라가기가 좀 버겁지 않을까 좀 있거든요. 일단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말씀해주신 대로 유중과 감자를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그 유중과 감자에서 우리가 꼭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대주주가 얼마나 참여했냐. 대주주의 이 그 기업을 경영하겠다는 의지. 그런데 여기가 또 삼성그룹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제 소액주주들한테도 돈을 어느 정도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5,300원일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도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자사주가 아니죠. 우리사주를 풀면서 네. 직원들도 같이 으쌰으쌰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가 감자입니다. 대주주가 책임 경영으로 감자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가지고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많이 보호를 받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런 사례로 감자한 게 최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삼성에서는 이거를 뭐 어쩔 수 없이 경영하는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기업인 만큼 본인들이 책임 경영을 했다. 그리고는 이제 과거 10년 같은 경우에는 그 차트가 밑에 눌렸었던 이유가 이게 해상 플랜트 관련 이슈가 좀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바닥에 깔려 있다가 그때 그 감자했던 그 라인이 마지막 그 바닥 라인이었어요. 그러고 난 거기서부터 이제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면서 돌려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워낙 지금 뭐 좀 수주가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정도면은 우리가 장기로 투자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삼성중공업을 좀 좋게 보니까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맹이에요? 아니 그래도 까야죠. 오케이. 욕을 먹어야 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 이제 일단은 뭐 깔 수는 없지만 네. 깔 거를 좀 찾아보자면 지금 영일만 이슈가 네. 좀 많이 이렇게 이슈화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제 테마 장세 속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중소형주의 그 테마가 좀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대형주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영일만 이슈하고도 좀 연계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수익률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못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예. 항상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야기할 때 하리하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하리하리보다는 로리로리를 좋아합니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중공업은 밸류 측면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장기 투자해도 상관이 없는데 좀 이따가도 우리가 동양철관 얘기를 해주시는데 동양철관도 있고 가스공사도 있습니다. 걔들보다는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맥락이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조선주가 거의 한 3주? 2, 3주 정도 거의 한 달 내내 이슈 못 받고 있어요. 네. 다른 쪽들만 섹터만 가고 하다 보니까 아직 요 차례가 좀 덜 오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영일만 이쪽에 계속 뭔가 이슈를 막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직 조금 더 쉬어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약간 1월 때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은 다시 2월로 돌아가 보면 제가 2024년 2월 방송에서 계속 언급해서 말씀드렸던 게 변압기였습니다. 그리고는 날아갔죠. 날아간다라기보다는 이게 어차피 좋은 걸 알고 있는 게 지금 조선도 좋고 방산도 좋고 자동차 부품주도 좋고 지금 뭐 건설기계
실적도 좋고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급은 전부 다 화장품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변압기로 들어가 있고 전선으로 갔던 이런 수급이 이제는 물음표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넥스트 수급, 다음 수급을 우리가 어디로 봐야 될 거냐.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조선 섹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영일만도 터져줬으니까 플랜트 연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영일만으로 못 간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밸류는 지금 상태면은 우리가 좀 뭐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영일만이 정말로 돈이 되고 당장에 우리가 내년 내후년에 이게 어마어마한 돈 잔치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영일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뭐 이따가 뭐 가격각으로 그렇습니다.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왜 그런가요? 예, 예. 저는 좀 다른 부분인데 네? 중국으로부터 선박 제재 이런 필요한 블록을 조달받잖아요. 네? 근데 최근 미국에서 중국을 그 때리는 국제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납품이 어려워지면서 어. 수익성이 악화될지 않을까라는 예상.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은 부분을 이제 그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선박 블록 중에서 받는 거는 컨테이너선 쪽으로 아니면 좀 이게 소형 선박 이런 쪽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부품단에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그리고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조선사 중에서는 이슈에 좀 빠져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는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조선업계에서 지금 빈자리가 좀 있는데 그 빈자리를 특히 군수 산업에서 이제 좀 손을 이렇게 좀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것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의 조선업의 캐파는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3사가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랑 현대가 그쪽으로 또 이렇게 또 인력을 빼나가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쪽으로 이게 또 약간 좀 쏠린다 그러면은 빈집에 있어가지고 삼성중공업은 또 계속 이제 수주는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은 뭐 딱히 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중국을 때리는 건 우리나라는 호재죠. 그쵸. 지금 전 세계에서 선박을 이렇게 그 수주받는 수주 잔고량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는 중국 1등이 맞아요. 근데 중국은 돈 안 되는 선박. 돈 되는 선박은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돈이 안 되는 선박도 이게 또 우리나라에 또 넘어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럼 중소형 조선사도 계속해서 활기를 띨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조선업 자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중공업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2등 했던 동원 FMB. 나왔죠. 마지막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새 워낙에 이제 영일만 이슈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 제 종목이 이제 조금 좀 이슈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시청자분들 다 참치 혹시 좋아하십니까? 참치? 그 혹시 다들 이제 게스트분들 참치 좋아하죠. 참치 좋아합니다. 좋아하십니까? 네. 예,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참치의 1인자. 치킨 참치의 1인자입니다. 동원 FMB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원 FMB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뭐 이게 밑에 나와 있지만 참치 원가 부담이 완화되고 있고 뭐 기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참치 원가 부담 완화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동원 FMB가 2021년 12월 가격 인상을 진행을 했고요. 또 2022년 12월에도 또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격 인상을 할 때 원가가 인상됐다, 이 참치가가 인상되었다고 하면서 가격 인상을 했는데 실제로 2017년보다 이제 그 킬로그램당 단가가 500원 이상 하락한 가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좋은 이슈는 이제 참치 쿼터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금 작년보다 지금 참치 어가가 전년 대비해서 22.9% 하락을 했습니다. 혹시 자료가 준비가 돼 있나요? 혹시 제가 보내드린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참치 어가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이 참치 어가가 톤당 지금 1,350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대비해서 22.9% 하락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가 부담이 완화가 되어서 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좀 증명하듯이 동원 F&B의 1분기 실적은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498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8% 증가를 했고요. 그 순이익도 이제 52.4% 증가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김 관련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원 F&B의 그 김, 양반김 많이들 드실 텐데 이 양반김도 그 1위입니다. 지금 브랜드 1위 김 브랜드에서 1위 브랜드고 이번에 원조 가격 인상으로 평균 15%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 가격 인상이 또 우리 이제 동원 F&B의 수익률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이익률을 좀 높여줄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김, 참치 소스 등 다양한 수요가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익률이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가격대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좀 많이 싼 편. 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원 FM 지금까지 뭐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가격이 싼 편이라고 그랬는데 시가총액이 현재 7,500억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는 PBR 같은 경우는 0.75배 정도 나오고 PER 같은 경우는 6배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공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스타트. 네. 뭐 먼저 하실래요? 뭐 하실 말씀 있는 거 같아요. 네. 많이 좀 까주셔야 돼요. 저는 약간 더 공격적으로 해야 돼. 더 공격적으로. 그래야지 공격적으로요? 주식이 오를 수 있어요. 지난주에 네. 공격을 제일 많이 당하셨는데 네. 그래갖고 주식은 제일 많이 급등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공격 당하고 싶으시다고. 저도요. 저 공격 당하고 싶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시원하게 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공격하세요. 네, 식품 테마주가 물론 네네. 그리고 K푸드가 요즘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는 인정을 아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인기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갈지 그리고 이 3년 전에 올랐던 그 상한가가 지금까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니 이제는 오르지 않을 정도까지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 K푸드가 단순히 어떤 이제 테마성이라고 좀 보기에는 네. 우리나라 이제 식품의 어떤 위상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실 우리나라의 한식 자체가 굉장히 좀 입맛이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출 비중이 별로 안 되거든요. 이 지금 매출에 비해서.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수출 비중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훨씬 더 회사가 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K푸드 전도사신가요? 백종원님으로 같은 백씨로서. 좋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뭐 이제 낚시 방송을 하셨는데 네. 원양어선 방송은 혹시 생각이 없으신지? 예. 태워 보내버리게? 어디 보내게? 저 이제 오늘 마지막인가요?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네. 이 참치 아무튼 저는 뭐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고먼 나왔습니다. 백고먼. 네. 백종원은요. 동원. 자, 그리고 또 공격 있을까요? 혹시 부족하다 생각하면 더 하셔도 돼요. 저는 공격할 아직 내공이. 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일단은 하겠습니다. 오, 네. 받아서. 이게 엄청 써오신 것 같아요. 공격할 보시나요? 거를 엄청나게 준비해 오셨어요. hen성이가 요새 방송 준비 열심히 해요, 진짜. 아, 긴장됩니다 지금. 이 깨물고 있겠습니다. 아 요즘에 이게 식품주로 사실 섹터로 딱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식품주 중에 템베거간 황금 주식 있잖아요. 네네네. 뭐 바로 불닭볶음면, 네네네. 삼양식품이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올랐냐? 결국은 이제 해외 매출이 엄청 오. 급증해가지고 결국에는 올라갔잖아요. 그 불닭볶음면 그게 이제 해외로 좋지, 좋지. 빅히트를 쳐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죠. 근데 내가 이제 저번에 이게 연락할 사실 거 아니야. 이게 사실상 식품주의 대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이게 식품주가 저렇게 대장이 견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거의 뭐 움직임이 별로 없이 없었다? 네, 기능도 살짝 가긴 했는데 사실 이제 이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먹을 사람들 다 먹는 거라서 네. 여기서 폭발적으로 매출이 더 올라가기 힘들고 외국에서 히트를 엄청 쳐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참치나 김이 불닭볶음면처럼 신드롬을 만들 수 있을까? 아. 네, 이게 조금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야, 너 요즘 어디 과외 봤냐?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맛에 이게 또 흥행을 할까? 이게 또 궁금합니다.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참치가 아, 있으신가요? 저는 사조 참치. 예. 사조 참치 뭐 좋죠. 예, 근데 네. 이제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잠재력을 좀 보고 있는데 수출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거. 지금 네. 현재까지는 수출 비중이 굉장히 낮고 지금 현재 동원 산업에서 인수한 이제 미국의 참치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업의 유통망을 좀 이용을 해서 이제 동원 F&B의 동원 참치가 좀 이제 사업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K푸드에서 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는 게 라면이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좀 맛있으니까. 어떤 거요? 참치요? 참치가. 그래서 그냥 참치 캔보다는 좀 저는 이제 동원 고추 참치라든지 아니면 조미 참치 쪽의 어떤 이 맛이 실제로 지금 뭐 일본이나 이런 쪽에 후기들이 굉장히 좋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은 매출 비중이 굉장히 작지만 매출 비중이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김밥이 좀 많이 유명해지면서 김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김이 처음에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나 뭐 이제 서양 사람들 자체가 이 김 뭐야 이거 뭐 약간 좀 까만 약간 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조금 많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김 쪽도 수출이 조금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현재 수출 비중 굉장히 낮지만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페이 이제 김 홍보를 위해서 네네. 외국을 이제 갑자기, 겨냥해서 예. 뭐 챌린지나 이런 거 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아니 사실 홍보를 오늘 위해서. 챌린지 이 김하고 참치 캔을 하나 들고 오려고 그랬어요. 아, 들고 와서 네. 여러분들 하나씩 이렇게 드리면서 방송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그냥 오늘 안 사왔습니다. 아니 오늘 본인이 김이 되려고 까만 옷을 네, 입고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씹히려고. 네, 좀 많이 씹혀야 돼요. 씹혀야지 이제 오르거든요. 그래서 씹히려고 좀 많이 씹어주세요. 아, 그러면 지금 업사부 형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별로 어쨌든 김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긴 한데 김이 사실 이제 김값이 안 떨어져요. 아, 맞죠. 지금부터, 많이 올랐어요. 네. 김이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여기서 사실은 김값이 떨어질 시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김은 겨울에 생산이 돼요. 저희 매형이 김 양식을 하세요. 오! 완도에서. 네? 네, 완도에서 김 양식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겨울방학 때 가서 같이 일을 하고 했었었는데 그때는 뭐 이 김발이라 그래요. 길게 이렇게 바다에 띄우는데 그때 한 70발, 한 100발 정도 이렇게 했으면 지금은 이제 배도 엄청 커지고 300발에서 500발 정도까지도 양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근데 김값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김값이 크게 오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여기서 안 떨어져 이제. 왜냐면 한국산 김이 상당히 가장 품질이 좋다고도 볼 수 있는데 생산이 이제 안 됩니다. 아, 더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온이 올라가면 김이 생산이 안 돼요. 아예. 아.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미 생산된 것만 갖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 버리면 더더군다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김값이 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이번 여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름 됐으니까 그리고 네. 우리 이제 수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 완도나 이런 아래쪽 지방 해남이나 이런 데서 지금 그 황변 현상 김이 누래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 때문에 이제 점점 재배지를 위로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피사에서 이거 바다에서만 키울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수도에서 키워보자 해가지고 지금 아주 큰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풀무원입니다. 풀무원. 물론 이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뭐 제가 얘기하면서도 약간 억지스럽긴 합니다. 솔직히 저는 집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억지스럽긴 하지만 분명히 뭐 얘기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동원 F&B보다 풀무원이 지금 지금 사업에 좀 살을 걸고 미래를 대비하고 있지 않냐. 아니 동원은 참치가 더 매출이 큰 거 아니에요? 원양어선하고? 왜 이렇게 김으로 이렇게? 참치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일본 놈들이 아, 오염수를 이제 막 뿌려대다 보니까 덩어리대가 엄청나게 그 폐살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일본에서 한 10년을 잡을 양이 한꺼번에 폐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몰려왔어. 그러면 그걸 먹고 사는 참치를 우리가 점점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찝찝해지나요. 그죠? 이제 이게 돌고 돌아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그죠? 해산물 이제 수산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의심스러운 부분들 이제 막 이제는 아, 이거 김도 바다에서 나는 건데 김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수조에서 키우는 거야. 그래서 풀무원이다. 풀무원이 아. 수조에서 키우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고모님께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은 생각지 못했던 이 질문의 방향성에 오르겠다. 이게 동원 FMB가 좀 오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게 사실 뭐 풀무원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관심 있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 풀무원 나쁘다, 이제 동원 FMB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아직까지 참치 가격으로 이제 뭐 가격이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세요. 자신감 있게. 가격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워낙에 쿼터 때문에 이게 잡는 양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획 개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좀 나중에 그쵸. 끝난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일단 가장 이제 주식의 근본적으로 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품주를 가져오셨어요. 네. 식품주를 가져오셨는데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영업이익률 보시면 연간으로 다 3%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가 돈은 지금 매출은 4조 원이 넘는 매출을 보이고 있는데 남겨먹는 돈은 1,000억 정도를 남겨먹고 있는 아주 어찌 보면은 이게 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 산업에 이제 이렇게 속해 있는 거고 풀무원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주주환을 좀 잘하고 주주환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는 말 그대로 이제 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그 브랜드 파워로 밀고 나가는데 동원 같은 경우는 브랜드 파워도 좀 약한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출도 이제 약하다라고 뭐 본인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동원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도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경영권 승계 이슈로 문제도 좀 많이 있었고 그럼 소액주주랑 이렇게 좀 약간 전쟁 아닌 전쟁도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경영권 승계가 완료가 됐으나 지금 작년도 기준을 놓고 보시면 여전히 주주환원 관점에서 배당 성향은 15%밖에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는 주주환원 역시도 동원 산업이라고 하는 모회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지금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배당이 2%? 뭐 2.04%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2% 배당 받자고 넣느니 차라리 코카콜라를 사는 게 낫지 않냐. 식품주라는 측면에서의 이런 좀 우리나라의 주주환원적인 리스크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올라왔던 그 가격대 최근에 좀 급등을 했는데 그게 10년 이평선을 딱 맞고 떨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10년 이평선 맞고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거래량이 실린 상태에서 그걸 뚫어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업사이드는 별로 남아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요거를 굳이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있는데 굳이 동원을 사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 굳이 우리가 이 기업을 공부해야 될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볼 때는 아니 울지 말고 아니 일단 저도 이제 보니까 뭐라 그래 그룹 승계 네. 그 부분도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완료가 됐더라고요. 승계는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다. 예, 완료가 네. 돼서 이제 새로운 이제 동일인이 김남종 회장으로 변경이 됐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승계가 끝난 다음에 또 주가의 움직임 보통 이제 승계가 끝나면 이제 좀 잘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장기적으로 좀 성장하는 좀 부분인데 그게 이제 지금 사이클이 좀 왔다. 지금 성장하는 사이클이 왔고 가격 인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원가가 조금 절감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사이클도 도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브랜드 파워가 좀 약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동원 참치 분야에서 그 사조 참치가 있습니다. 사전 참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네. 참치 캔이 83.6%가 동원 참치거든요. 그리고 김은 23.4%의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이제 미국의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에도 지금 미국의 1등인 회사거든요. 네, 미국 튜나 회사는 인수한 지 꽤 됐습니다. 그거. 네, 그래서 네. 그 유통망을 이용을 하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의 제가 볼 때 이 참치캔 자체의 맛은 크게 뭐 다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네. 이 고추 참치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죠. 고추 참치를 너무 좋아하는데? 고추 참치 그리고 이 야채 참치 뭐 이런 그 참치들이 저는 이제 굉장히 잠재력이 있다고 봐요. 이 맛이 채팅창에 지금 참치캔 광고 방송이라고 지금.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저희 편집하시는 분 요 부분만 잘라가지고 동원이랑 사료에 보내야 돼요 이거. 우리들 가가지고 한번 광고 한번 찍게. 너무 참치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불닭볶음면도 사실 처음에 이슈가 됐던 게 네?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먹방하면서 맞아요.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외국 유튜버들이 하면서 이게 점차 커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삼양식품이 사실 농심보다 훨씬 해외로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하나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게 정말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이 수출 데이터, 그러니까 수출 비중을 얘기했던 거는 이 수출 비중이 워낙에 지금 작은 상태인데 이게 조금씩 온라인 마켓 쪽에서 야 이거 맛있는데?
일본 쪽에서도 그렇고 이 후기가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 이거는 만약에 내가 먹어도 맛있는데 그 해외에서 먹었을 때 분명히 맛있다. 이게 저 약간 좀 미식가 기질이 있어서 분명히 맛있다. 네. 그래서 된다. 만약에 이제 그 마케팅 잘 하고 그 이거 그 확고한 유통망을 통해서 잘만 뿌려대면 이거 충분히 상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 봅니다. 근데 이거 갑자기 고추 참치 얘기 들으니까 딱 혹하는 게 요새 최근에 뉴스 나온 것 중에 미국에서 그 음료 브랜드 랭킹이 있습니다. 네. 1등은 누가 뭐라 해도 코카콜라인데 네. 지금 2등이 공동 2등이 됐어요. 원래 2등이 펩시였는데 공동 2등으로 딱 올라온 게 누구냐 그러면은 닥터페퍼. 고추 맛이거든. 네. 아 이거 닥터페퍼랑 같이 이제 고추 참치가 올라오는 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너무 간 거 아닌가? 아니 지금 채팅창에서는 고추 참치 레시피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 고추 참치 레시피가 뭐예요? 어떤 거요? 아까 김치볶음밥 할 때도 너무 좋고 뭐 닥터페퍼 고추나 아니 닥터페퍼는 고추 맛이라고 하던데 미국 애들이? 아 그래 고추 맛인가요? 아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닥터페퍼에 편승을 해가지고 근데 닥터페퍼 주가가 좋으니까 동원 FMB 올라갈 수 있을란가 일단 배당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정 회장님께 한번 좀 이렇게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 저번에도 제가 그 좀 짠 기업 회장님께 한번 영상 편지를 드렸는데 네. 그 기업 승계도 완료되고 하셨으면 이제 좀 이제 삼양식품 너무 이게 보지 마시고 그 삼양식품이 잘 됐던 그 길을 따라서 그 뭐 세금이나 이런 거 좀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기업에서 그 크게 성장 꿈을 크게 가지시고 좀 멀리 뻗쳐 나가셔서 K푸드의 자존심이 될 수 있는 이 고추 참치 꼭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고추 참치네. 고추 참치 그 배당 지금 2%지만 나중에 이제 배당 성향률 20%밖에 안 되더라도 지금 가격에 배당률 뭐 많이 줄 수 있는 회사가 된다 그러면 네. 좋겠죠. 뭐 주가 오르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주가만 오르면 되죠. 주가만 오르면 된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추 참치, 고추 사령관, 저희 참치 사령관. 그런데요, 이게. 고추 사령관은 좀 뭔가 이상한데. 아 그래요? 느낌이 좀 이상한데. 왜? 너무 고추 이거 좀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저희 백고모님의 아이디, 백고모님의 이 의견 잘 들어봤고요. 네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업사부님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이죠? 저는 이제 범한 퓨어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그 가장 얘기가 많이 되고 핫할 얘기가 네. 아마도 영일만 얘기일 것 같아서 네. 그 생각에 좀 틈새를 좀 노려보자 하는 부분들로 일단은 그 갖고 왔어요. 근데 말하기 전에 좀 우리 PD님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우리 저기 광고의 캐릭터에 우리 저기 테이버님 붙여주시면은 왜 제 캐릭터에만 조국지가 있는 거죠? 오늘 저기 이때까지 방송이 지금 잠깐만 이거 진짜네? 모든 출연자분들 캐릭터를 봤는데 아니 왜 나만 조국지가 있는 거 저게? 그거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뭔가가 저만 민망해요. 그걸 나 일단 궁금한 게 네. 형님 그걸 왜 굳이 그걸 찾아봤어요? 아니 다 첫 1회부터 네. 다 나오셨는데 어쨌든 저만 캐릭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거니까 보였겠죠. 저 뽑긴 제 거가 아니지만 아무튼 형 거예요? 그 등치는 우리 테이블이 제일 크고 이렇게 등발도 제일 큰 것 같은데 등발도 별로 안 좋은데 저렇게 있어서 그건 아이 들어 보이고. 저거 저한테 옮겨 달아주세요. 네, 다음에는 저한테 옮겨 달아주세요. 난 신경 안 써. 예, 알겠습니다. 자자자제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를 자, 해보고 범한 싶습니다. 퓨얼셀 한번 지금부터 네네.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그 우리 지난번에 그 행성님 갖고 왔던 두산 에너빌리티랄지 그다음에 사실 지난주에 그 원전이 되게 잘 갔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섹터가 이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 AI 열풍의 데이터 센터가 더 확장되어야 하고 이게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30% 이상이 이제 미국에 있고 미국은 또 땅덩어리도 넓은 데다가 전력 수급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도로부터 깐 거죠. 도로 전력망을 깠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발전을 많이 해봤자 지금 이게 송전할 수가 없는 뭐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력망을 먼저 깔았다. 근데 이제 전력주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럼 그 다음 차례 또 그 다음 차례 어떤 순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전력망이 어느 정도 깔리고 있다면 이제는 발전에 대한 부분들 이제 전기 생산을 좀 더 많이 해서 그 전기 생산이 많이 되어야 또 데이터 센터에서 또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런 순서를 생각해 보면 이제 발전 순서 차례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원전이라 물론 이제 수주 소식이 있었죠. 그다음에 태양광을 비롯한 어떤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 한번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 이쪽 수급으로 가나 했는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영일만 친구 이렇게 찾으시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러면서 갑자기 수급이 그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렸죠. 우리가 이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수급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쫙 쏠려버리면서 이제 에너지가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다시 화석연료잖아요. 야 값싸게 지금 쓸 수 있는 편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 그럼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굳이 지금 우리가 신재생을 더 늘리고 수소 어떤 경제로 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표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수급 자체가 이렇게 가면서 반대의 움직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뭐 한국가스공사랄지 그다음에 이제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급등하고 또 상한가 가져 있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다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전도체 얘기를 나오셨는데 초전도체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초전도체나 아니면은 유전이냐 요거 부분들도 비교해 볼 만도 할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갈 것 같거든요. 이쪽이 꽤 세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주저앉을 때는 지금 이미 수연료전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는 부분들에서 한 번 정도씩은 들어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소의 그 진심인 기업이 바로 이제 범한 그룹 자체가 뭐 수소의 이제 생산이랄지 그다음에 저장 그다음에 유통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수소차를 가장 많이 판 회사가
현대차겠죠? 그죠? 현대차예요. 근데 수소 충전소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수소 충전소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따가 제가 만약에 순서가 좀 뒤어였으면 그 얘기를 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영일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가스 어떤 뭐 유전에 대한 부분들의 그 선점 요것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기기를 정말 잘하잖아요. 뭐 갖다가 인공섬 만들어 놓고 우리 영유야 뭐 이렇게 해버린다거나 자기네들이 지금 그 자원 캡 이미 일본은 2년 전부터 지금 시출하고 있잖아요. 그게 일본에서 약 150km이고 우리나라 경주에서도 150km거든요. 해협이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에서 여기서 이제 패권 싸움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범한 퓨어셀이 잠수함용 연료 전지 국산화의 주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그 잠수함에 있는 제가 혹시 보내드린 이 화면 좀 띄워줄 수 있나요? 범한 그룹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6회공 해가지고 네 저렇게 오. 나옵니다. 그래서 범한 퓨어셀에 지금 6 수소 차겠죠, 자동차. 그다음에 해 잠수함. 근데 나중에 선박까지도 이제 연료 전지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드론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모빌리티 관련돼 가지고 이제 퓨얼셀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발전용으로도 일본에서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근데 건물용으로 지금 가정용이나 뭐 상업용 건물에서 상당히 많이 쓰여지고 있고 이게 이제 옆에 발전용 메가와트급으로 가면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필요한 게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라면은 거기에서 이게 만약에 정전이 됐다, 전기가 부족해서 서버가 다운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체 발전기를 네.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자체 발전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가장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거 거기 또 땅덩어리가 넓고 뭐 하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가 상당히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 그거랑 ESS를 연계할 거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우리가 네. SOFC라고 하죠. SOFC에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거기에 바로 붙여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네. AI랑도 연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해내기 위해서 그쪽 섹터가 움직였는데 갑자기 영일만이 툭 튀어나와서 이제 어허. 원전이랄지 모든 것들을 다 찍어 눌러버렸으니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어차피 오늘 영일만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할 텐데 네. 그건 분명히 저도 크게 보고 있어요. 크게 보고 있고 상당히 길게 가지 않을까. 예, 그죠? 하늘에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청기 누설이 돼가지고 지금 대통령 잠깐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격 한번 스타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네네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소 이제 가죠. 뭐 나중에 다 수소 경제 뭐 잘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갈 길이 조금 좀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쵸.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매출과 이익이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단 말이죠. 결국에는 그렇다는 거는 이 주식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어떤 테마성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 이슈가 조금 불러일으켜 줘야지 주식이 상승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수소 쪽에 수급이 잠깐 들어왔었어요. 사실 아까도 맞아요. 말씀하셨지만 수소, 원전 뭐 이런 에너지 쪽에 다 같이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영일만 이슈에 가스 뭐 이런 그쵸. 석유 관련 종목들이 갑자기 이 수급을 이쪽으로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마가 가기 위해서는 이 시장에서 다 같이 움직이긴 어렵거든요. 이 테마라는 게 하나 잡히면은 그 대장이 돼서 그쪽 테마가 끝나야지만이 다른 테마가 좀 시작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과연 수소랑 이 가스 이 시추 관련해서 이 테마랑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시추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쪽 테마만 좀 갈 것이냐라고 보셨을 때 어떤 쪽으로 이제 생각을 좀 방향을 잡는 게 좋을지 아까도 뭐 그 업사분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영일만 이슈가 워낙에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다른 쪽의 주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방송을 위해서 또 가져오신 거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데 수급의 이 이탈 사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전도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도 더 갔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 한 번 더 칠만한 그런 움직임이었었고 충분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와 그렇게까지 다시 이렇게 밀어버린 게 그다음 그 부분들이 이제 범한 퓨어셀 뭐 두산 퓨어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냥 속절없이 밀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준비는 됐으면 가기는 갈 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차피 지금은 거의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거의 엔비디아 나홀로 아주 그냥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테마성 위주의 중심 그리고 종목을 길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서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번에 수급이 쫙 들어오면서 한번 급등을 했다가 거의 그 정도까지 다시 다 내려왔거든요. 준비가 됐다면 한 번 정도 반등을 분명히 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테마주 장세에서의 움직임들을 좀 먹는 것 정도만 생각해도 되고 이게 개월 그 월봉으로 보면 20월선 이평선 20월선을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그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 뚫었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충분히 준비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직은 뭐 영일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진짜로 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상업화돼서 실제로 돈까지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냐. 최소 한 10년 정도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이게 가긴 갈 테지만, 그죠?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어떻게 보면 테마이니까 갈 것 같긴 한데 계속 가지는 못하겠죠. 어차피 초전도체가 얼마나 많이 갔어요. 가다가 급락도 해요. 그럼 지금 영일만 이슈를 초전도체처럼 이렇게 그 테마로 보시는 건지. 그렇죠. 아. 지금은 좀 테마로 보고는 있습니다. 테마로. 근데 미래의 어떤 전망, 요걸 먹고 사는 게 또 주식이잖아요. 투자 기간은 기대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이긴 해요. 네. 하지만 바닥권에서 충분히 다져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사타파타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지고 네. 이건 좀 장기적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좀 트레이딩을 하자. 좀 밴딩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한 3만 원, 그다음 밑으로는 한 2만 원, 요 사이에 밴딩을 지금은 정해놓고 투자로 해가지고 그냥 이게 수급 이슈. 아래쪽에서 네. 잡고 위에 좀 가면 팔고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을 조금 모아갈 수 있는 상황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타일이 이런 매매를 해요. 어떤 장기적인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있으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방산이다 그랬으면 지금 제가 LRG 넥슨 같은 경우에도 사타파라타 바닥권에서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이 난 물량을 다른 계좌에다 옮겨놔요. 물량을. 네. 그래서 물량을 계속 늘리는 거죠. 나는 내 본 계좌는 그 원금 계좌는 계속 매매를 사타파라타를 계속하고 네. 수익이 나면 반에 혹은 80%를 다른 계좌에 넘겨놓고 안 봐요. 그러니까 LRG 넥슨이 수익이 엄청나게 나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뭐 이런 스타일로 지금 범한 퓨어셀도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약간 그런 스타일을 일하시면은 아 이 사람이 이거를 지금 이게 지금 당장부터 엄청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모아가기 좋은 가격대에 왔다. 롤링이 조금씩 한 번씩 있을 것이다. 자, 지금 네네. 앞서서 뭐 재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지금은 적자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그렇죠. 하자. 네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유성증자 같은 게 있으면 그럴 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가세요. 여기 상관도 없구나. 제가 매일 제가 매일 방송하니까 네? 그런 일 터지면 오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대응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는 저희 또 마지막으로 삐삐님이 한번 공격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아까 전에 저희 그 운영자님이 빨리빨리 진행해달라고 하셨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셔야 됩니다. 방송 분량 뽑아가야지. 저요? 네. 네. 아, 저 공격을 네. 아는 게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그럼 좀 넘어가서 본인 종목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볼까요? 이렇게 깔끔하게 또 포기를 또 이렇게 또 하시는 건가? 아, 저 공격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칭찬? 좋은 건 좋다고 할 수 있고 아. 동조하는 부분 있으면 뭐 동의한다 할 수도 있고. 저는 뭐 제대로 알고 있진 않지만 아직 수소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오. 사실 공부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좋게 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연락처 교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소 산업이 되게 오랫동안 이게 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당장 엄청나게 빵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인류가 반드시 가야 되는 길 중에 한 가지는 인류가 반드시 가야 된다. 인류가 걸어야 될 길이 오늘 큰 그림 나오네요. 하늘의 구멍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천장에 구멍이 안 뚫렸나? 자, 그러면 일단 요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게 퓨얼셀은 함부로 깔 수가 없는 게 좀 퓨얼셀도 포트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HYDR이라고 ETF로 아예 그냥 크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수소 아저씨라고 아까 누가 종토방 있다 그랬는데 네네. 걔 아이디 뭐냐? 아이디 좀 뺏어야겠다.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수소 아저씨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수소 좋아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수익이 안 나니까 이게 뭐 이익이 안 나니까 트레이딩인데 전 장기적으로 아이디 저거야? 알겠습니다. 수소 아저씨 아이디 기다려라 사러 간다. 네. 자, 아무튼 저는 수소를 좋게 보기 때문에 저희 아까 전에 스타트 할 때 얘기했죠. 많이 안 가면은 좀 가는 재미없을 거다. 딱한 30초만. 네. 우리나라에는 수소 그 ETF가 없을 거예요. 미국 ETF에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네, 있어요. 두산 퓨어셀, 범한 퓨어셀이 거기에 네. ETF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HYDR이라는 ETF가 있고요. HYRO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퀴즈 진행을 해야죠. 자, 그러면 어려워. 차트가 나오면은 그 너무 차트를 어려워. 보고 어떤 종목인지를 맞추시면 되고요. 각자 한 번씩 기회가 있습니다. 한 바퀴 딱 돌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힌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여주시면 저희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열어주세요. 86,700원. 최근 급등, 거래량 최근에 터졌어요. 전선인가? 나 봤는데. 자, 그러면 생각나시면 바로 손 들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던져주세요. 자, 아무도 없으면은 바로 힌트 한번 요청드리도록 할게요. 5, 4, 3, 2, 1. 식품입니다. 정답. 정답 없어? 풀무원? 풀몬 아니다. 풀무원은 가격이 풀문 아니고요. 자, 다음으로 식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CJ 시푸드야. 아니야. 제가 가격이 해보겠습니다. 담비피. 동원 FM이요. 그건 안 되는데? 잠깐. 아니, 장난입니다. 정답 백곰? 빙그레 빙그레. 빙그레다. 오! 맞다. 맞다. 빙그레 얼마 전에 나 방송에서 봤는데. 와. 요즘에 날씨가 아이스크림. 많이 더워지고 해서 네. 빙그레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퀴즈 또 있을까요? 퀴즈 두 번째 거 한번 또 열어주시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열어주세요. 3, 2, 1, 오픈! 67,900원. 일단은 올해 들어서는 올 초에 좀 올랐다가 4월부터 빠지고 있는 종목이네요. 자, 위에서부터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정답 백곰? 전력 한국전력이라기엔 단가가 너무 높은데요? 그리고 소행성. 최근 많이 올랐어요. 소인성?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정답인가요? 아니에요. 자, 저희 업사부님과 삐삐님. 모르겠어요. 좋게 올랐다 이런 게 있나? 22년도에 올라. 힌트 주세요. 저 한번 해볼게요. 대본님. 나 알 것 같아. S-오일. 왜냐면은 올해 초에 국제유가 때문에 엑소모빌로 겁나 크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다 돌아왔어. 제자리로 왔어. 67,000원이면 S-오일. 오늘도 지금 테이버님이 네. 무슨 일단은 너무 어렵습니다. 요거는 제가 계속 매매를 하는 그 섹터고 매매를 하던 거기 때문에 일단 맞췄는데 그 다음에 우리 종목 두 개 남았는데 시가총액 큰 거 볼까요? 아니면 시가총액 작은 거 볼까요? 잠깐만 따져. 아 진짜? 네. 그러면은 종목 뭐예요?
아, 제가 가져오는 종목은 바로 이번 주 정말 뜨거운 감자죠. 화제의 종목. 한국가스공사예요. 이게 내 거야. 한국가스공사 들고 왔는데요. 네, 이제 뭐 말하지 않아도 뭐이 정도는 사실은 이제 뭐 반박할 게 없지 않나. 일반 첫 번째 이제 가져온 이번 주 너무 핫해서. 아니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네. 너 가스공사 아닌 줄 알았다는데? 아, 진짜요? 잠깐만. 너무 메이저로 들고 왔어요. 근데 지금 아주 핫한 게 있는데 노래 혹시 틀어줄 수 있나요? 아, 이제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영일만 네. 이슈 터지자마자 그날 이거 무조건 큰 테마다 이거. 아. 그래서 제가 영일만 송을 만들었어요. 아, 영일만 송?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영일만 좀 오를 때마다 틀었는데 어. 이거 공방에서도 한번 틀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자 틀어주시죠. 어떤 노래죠? 검은 봄은 아 정말요. 아, 검은 진주가 아니고 검은 보물이야?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나는 너무 여기 4개요. 삼성전자 5개, 비트코인 2,100만 개, 1영인만의 가치는 결국 1,500대원. 잘 만들었다. 루피가 찾던 원피스 그곳은 여기 다 같이 영일만. 같이 해야 되나요? 그곳에 꿈이 있어. 영일만. 여기까지예요. 우리 영일만. 채팅창도 창피하대. 아 수렴이 제대로인데. 아 근데 노래 잘 만들었다. 안무까지 땄나요? 아 네? 아무는 없는데. 아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를? 아 이게 AI로 만드는 게 있어가지고. 어, AI로. 이게 또 수렴이 좀 히트인데 이거를 이제. 그 방송감 들을 수 있나요? 네네 제 방송에서. 아, 영일만이 오를 때마다 장중에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 네. 영일만 텔마주가 오를 때마다 춤을 추고 있을 것이다. 네네. 아. 이 노래 들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 장중에 소영선님 방송에서 네. 댄스를 확인하는 걸로 일단 보고 뭐 축가 올라 댄스를 확인하지. 네. 자, 왜 더 오른다고 생각하시는지 자, 일단 보시죠. 첫 번째로 일단은 제가 얘 주식 경력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제일 뭐 그 테마주 중에서 제일 핫한 게 아. 대선주 막 이런 게 제일 강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대통령이 공식 발표한 떡밥이다. 이거는 네. 쉽게 꺼질 재료가 아니다 네. 싶어서 이제 첫 번째로 석유 이제 가장 핫한 테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차트 기술적인 분석이 이거는 제가 차트를 보내드렸는데 이거 띄워주시고. 오, 기술적 분석. 네,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네. 이게 또 이게 월봉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2008년도와 2012년도에 8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기록이 있어요. 네. 쌍봉을 찍고 10년을 바닥에서 내려와 있었는데 네. 최근에 거래량 엄청 많이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무거운 애가 상한가까지도 가고 이러니까 어. 이게 사실은 이게 뭐 공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공기업이라서 안 가는 게 아니고 테마에서 민감하게 상한가까지 말 정도의 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대 최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게 이 테마가 죽지 않고 크게 간다면 전고점 8만 원까지는 오.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시가총액 10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들고 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식이 오르면 매도하는 뭐 대주주 리스크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가스공사는 그런 게 없다? 근데 세 번째로 보면 이게 주식이 대한민국 정부가 46%, 예. 연기금이 8%, 자산이 예. 7%에서 거의 62%가 대주주 가지고 있는 물량인데 이게 사실은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대한민국 덕후가 갑자기 나 이거 블록딜 팔래 이러진 않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올라도 사실 매도할 세력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매도할 세력이 없다. 네네. 공기업에서 세력을 찾아 지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올해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제 네네네. 시작이다. 자 그러면은 가스공사 잘 들어봤는데 자 지금부터 관련돼서 이제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공격 스타트. 네, 먼저 장유유섭. 네. 아니 시작하시죠. 사실 이제 아까도 저도 계속 얘기를 드리긴 하고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한국가스공사를 들고 올까 말까. 근데 이제 누군가가 들고 올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아마 몇몇 분들이 갖고 오지 않을까 이쪽 섹터로 해서 좀 이제 다른 걸로 하자 이제. 역시 행성이가 짐승이야. 있었지만 그 지금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아 이거 정부에서 들고 있으니까 안 던지지 않겠냐.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 발언. 아니 이 지금 정권이 좀 뭐랄까 우리가 뛰어넘는다. 예산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네, 청와대 안 하고 저기 이제 용산에 계시고 또 뭐 갑자기 이걸 이렇게 딱 던지시는 것들이 무슨 색을 좋아하시나요? 무슨 색을 좋아하시나요? 오늘 옷을 발견했는데 아니야. 반스가 파란색이신가 이게? 아니야. 아니 반스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빨간색 아니야. 자, 아무튼 네. 어쨌든 뭐라고? 그런 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제 나라빚도 많이 나랑 채팅에서 올라오고 저는 이제 영일만 섹터가 한동안 좀 핫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혜주 찾기가 좀 이제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있는데, 근데 이 생각을 해보면 이 가스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있겠지만 시추에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한 어떤 확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차피 시추는 하기로 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추에 뭐 필요한 뭐 방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타 이제 다른 쪽에 더 매수세가 몰릴 수 있지 않냐. 왜냐면 이건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테마 장세에서 올라갈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 적은 종목들이 막 20-30배씩 올라가기도 하고 실제로 뭐 이명박 때 이화공영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종목들을 가지고 막 진짜 크게 부풀려서 이제 해먹는 게 이제 테마성 장세인데 이게 과연 한국가스공사가 그 정도로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해요? 어차피 테마로 탈 거면 어차피 내가 테마 탈 거다라고 하면은 위험하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돌아오는 종목을 그냥 세게 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물론은 이 테마를 위해서는 요즘에 뭐 상가 많이 가는 종목 이런 거 가면 좋긴 한데 사실은 그런 주식 리스크가 이제 세력이 작동하는 세력 뭐 이렇게 있는 세력?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블록딜 같은 거 네. 그리고 대주주 물량 이런 게 나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한가 갈 수도 있고 사실상 이제 초전도체 대장이었던 원래 처음에는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이 아니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서남이라는 자기가 그쵸, 그쵸, 대장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신성으로 갈아타지면서 신성도 시가총액 이제 몇 주씩 갔는데 그래서 사실은 너무 작은 거는 서남도 너무 올랐을 때 이제 던져가지고 네. 그렇게 된 건데 그쵸, 그쵸. 그런 리스크가 좀 있어서 이게 상대적으로 같은 테마여도 안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스공사가 그래서 오히려 공기업이라서 안전하다. 그죠? 라는 점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혹시 그러면은 뭐 종목은 이미 다 알아요. 네. 동양철관을 가져오신 걸 다 알기 때문에 네. 자 같은 어찌 보면은 같은 테마에 묶여 있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네.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실 건가? 제가 공격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네. 시원하게 때리고 맞아야 안 억울해. 아, 그래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는 살살 했는데 내가 뭐 내 종목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막 몽둥이 들고 오고 이러면은 억울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일단 대장주 지위는 인정합니다. 오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나와야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부채 비율이 보니까 어. 500% 네. 가까이 되는 걸로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안정적인 표현을 했죠? 현금 흐름. 네, 네. 이게 그리고 이게 원금 상환 능력이 되나? 부채 비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대주주로서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네. 한전이나 KTNG나 이런 친구들 네. 보면 사실 대무가 막 보면은 적자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투자하는 거 대비 근데 그게 한전이 없어지면 대한민국 국민들 정리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나라에서 이게 적자가 나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이렇게 해주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해주는데 왜 처음으로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가 다 이거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사기업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 계속 공기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8만 원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역사적 고점. 네네. 8만 원 갔을 때의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을 보시면은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기준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2.5달러에서 2.7달러입니다. 배럴당. 루베당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과거 8만 원 갔을 때가 루베당 13에서 15달러 정도 할 때였어요. 오. 지금보다 가격이 6배나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 가스공사도 8만 원까지 갔던 거고 과거부터 계속 보시면 천연가스 가격과 함께 연동되는 게 가스공사였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테마성으로 올라가고 있으나 결국에는 가스공사가 5천억이 됐든 1조가 됐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가스공사가 이제 탐사하는 비용에 5천억은 비용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요거를 대장주로 지금 탁 뽑으셨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분명히 이게 우리가 수급적으로는 갈 수 있는 모양새를 볼 수 있겠으나 결국 이거를 뭐 투자로 가져가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지금 국제효과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게 뭐냐 그러면 다들 지금 테마주라고 이제 오케이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최근에 삼성전자도 재미가 없었는데 하이닉스도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영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테마 수급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올라가 버리면은 영이 많이 꺼질 거란 말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테마성 수급으로 놓고 봤을 때 가스공사가 단기 급등을 오히려 뱉어내면은 공기업이라서 더 무거워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 무거워지죠? 이게 왜냐면은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가스공사라는 게 이제 조 단위가 넘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네. 그럼 여기에서 그 기존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매물대가 형성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럼 그걸 뚫고 올라가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니까 그럼 더 잡주로 수급이 튈 수도 있다. 영이 많이 꺼진다는 게 아니고 가스공사라는 특성상 이게 좀 무거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만 사실 매물대 없는 주식이 없는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네. 있죠. 근데 사실 이 뉴스는 계속 연말까지 11월에 이제 시출을 하기 전까지 계속 어떻게든 언론에서 뉴스가 나오고 이럴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주식이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네. 뭐 다른 작은 애들은 10배 갈 수도 있지만 이 친구는 사실 여기서 10배는 못 가죠. 네. 하지만 좀 뉴스가 있었을 때 그래도 수급이 나름 이게 사실은 제가 왜 이 종목을 샀냐면 뉴스를 보면은 실제로 그게 성공을 했을 때 제일 수혜를 잇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이게 나와서 전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갑자기 공기업에서 나라를 들먹여? 네, 꼭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종목을 공격을 하지 네. 말라는 소리잖아 이거는. 네, 꼭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가 월봉 차트를 놓고 보시면 지금 240월선이라고 있어요. 144월선도 있고 네네. 어찌 보면 10년 혹은 20년 이평선에 닿아 있는 모습. 윗꼬리를 달고 이제 우리가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음봉을 크게 그렸는데 이제 올라갔다 밀렸잖아요. 그 밀린 라인을 보시면은 지금 그 라인이 이제 240월선이에요. 그러니까 월선 중에서는 제일 긴 월선 혹은 200월선에 지금 걸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거를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기술적으로도 이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을 위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응원을 하면 올라갈 아니 천연가스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올라가야 가스공사가 대한민국 올라가지. 화이팅! 대한민국 성공 화이팅! 안 할게요. 네,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아니 여기서 역적이 될 수 없잖아. 오늘 6월 6일인데 현충일 날 어떻게 우리가 그 펄럭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한국가스공사가 그 가스 요금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올릴 때 이제 겨울에 사용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올려버리면 그 직전 올리거나 이러면 욕을 먹으니까 여름에 사용량이 좀 적을 때 여름에 잘 올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가스 요금이 조금 인상되고 미수금이 조금 회수되는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요거 안 터졌어도 조금이라도 좀 개선될 여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재무적으로 좀 개선될 네. 여진이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 팔았다며? 라고. 아, 저게 공격을
제대로 이거 하셨어요. 봐라. 너 팔았다며? 일단은 좀 올라가지고 팔고 네네. 다시 들어가야죠. 네. 또 들어갈 거예요? 네, 당연하죠. 역시 근데 야수는 원래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사팔 네. 하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까금도 마찬가지고 범한표혈설도 마찬가지고 좀 단기적 시결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 근데 그 우리 동원은 시결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동원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 동원 K푸드는 위대하다. 고추 참치. 그 고추 참치가 세계로 뻗어나는 그날까지 예. 이거는 뭐 아주 오랜 고추 시간 사령관으로서. 예, 응원하고 제가 고추 참치 먹방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동양철과 과연 주린이의 선택입니다. 네. 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오셨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 이 네? 이슈로 인해서 크게 상승과 급등한 그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급등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이유들을 다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석유 가스전 개발 기대에 수송할 강간이 필요하게 되면서 네. 이 동양철관이 사람들에게 절면 안 돼요. 이 방송 진지한 방송 아니야. 절면 안 돼.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었고요. 그리고 네. 계속되는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휴장이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계속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상승세 기세를 탔기 때문에 네. 주식은 기세다. 스타트! 근데 이제 그 차트를 보니까 사실 네. 이런 것들은 차트를 좀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살짝 그 밀릴 자리에 좀 와 있어요. 제가 볼 멈춰 때는. 있어요. 네, 그래서 조정이 조금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데 물론 사명상이 같지만 그래서 세 번째 그 상한가가 갈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근데 네. 이런 부분은 이 털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한번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좀 털수가 있는데 그게 딱 보면은 옆 그림을 보면 좀 털고 싶은 자리예요. 또 하필이면. 네.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만약 들어간다라고 하면 차라리 오히려 네. 조금 뭐 조정이 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 지금 휴장이잖아요. 오늘 네. 그 내일 석유 매장 탐사업체인 맞아, 액트지오, 네. 액트지오 기자회견. 네, 대표가 맞아. 내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해서 이제 그때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지금 물론 높이 올라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또 내일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일 그러면은 네. 일단 방한 이슈는 이미 나왔지만 네. 거기에서 또 근거를 밝히게 되는 내일의 그 인터뷰에서 좀 더 이게 인터뷰가 강화되면 더 갈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을 맞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완전 동의합니다. 가스공사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그거는 한번 어떻게 보면 어제 상승으로 그 반영된 어차피 그 사람이 와가지고 사실 그 본사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가정집으로 나오고 1년 매출도 뭐 얼마 안 되는 데다가 이게 뭐 실체가 있는 거야 없던가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죠. 그래서 그거 분명히 저 사람은 가능성 높다 좋은 얘기 하려고 오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 기대감에 조금 올랐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요거는 아마 어쨌든 동양철관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매매적인 부분에 기술이 좀 탁월하신 분들이 건드리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차피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스타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 한국가스공사는 조금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또 한다고 하면 네. 뭐 기왕이면 이제 우리 백곰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제가 한번 그 아랍에미리에이트에 원전 수주됐을 때 그때 당시 두산 중공업으로 점상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점상 가고 그 다음에 한 번 올랐다 그냥 죽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점상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래서 그 스타일의 차이를 이제 우리 좀 분명히 알고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좀 이제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뭐 질문을 드리면은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린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5월 7일이었습니다. 5월 7일 날 동양철관이 기존에 있던 300억의 전환사채 이게 리피칭이 되면서 한 주에 지금 300억짜리가 700원에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이게 이번 주 움직임을 놓고 보시면은 이게 이번 주에 화요일 날 갑자기 장중에 외국인의 대량 매수로 상한가를 꽂았습니다. 어제도 장 열리자마자 상한가를 또 꽂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 외국인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보면은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러면은 이걸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CFD 네. 계좌를 이용해가지고 누군가가 끌어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전환사채가 300억이나 있는 상황에서 700원이에요. 평단 단가가 지금 초도병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갑자기 전환사채를 전환하겠다라고 발표가 빵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를 일부러 끌어올리는 걸 수 있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만 나쁜 사람 되잖아. 근데 저는 아직 주린입니다, 여러분. 그 태희원님 말씀에 이제 하나 이제 더 네. 올리자면은 이게 그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환되기 전에 그 매도를 먼저 해버리는 그 경우도 있거든요. 권리 매도. 네, 그렇죠. 네. 권리 매도를 해버리고 그 나중에 그냥 그거를 전환을 해서 갚아버리면은 이때 이미 다 전환되고 팔아버린 건데 나중에 그 공제가 나와버리면 그냥 뭐 이렇게 좀 꽂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더 얹어서 죄송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저기 채팅창에서 전환사채금 얼마나 된다고 하시는데 현재 총 발행 주식 수익 30%입니다. 적지 않아요. 30%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이게 30%를 받아내려고 그러면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5% 10%면은 아마 그런 거는 뭐 있을 수 있다는데 30%예요. 꽤 많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만약에 전환사채를 던지기 위해서 사실 주가가 여기서 끝나버리면 대장인데 다른 대장 나오면 되지. 다른 대 예. 자, 그러면은 1등이 누군가 공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누구일지 저희가 PD님이 올려주시면은 1등은 동원! 진짜가요? 와. 진짜요? 진짜가요? 고추 참치. 고추 참치. 네. 고추 사령관이 오늘 가셨습니다. 고추 참치.
감사합니다. 네. 야, 이렇게 고추 근데 살짝 불안해요, 근데. 왜? 얻어 터져야지 고추 참치가 좀 이제 맛있게 매울 텐데. 고추 참치 팬들이 만든 1등이다. 그렇죠. 고추 참치 다 돌리시라고. 알겠습니다. 특별한 보람이 있다. 고추 참치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자 그럼 고추 사령관님 오늘 1등 소감 어떻습니까? 이거 좀 때려 맞으려고 왔는데 1등 하니까 좀 불안합니다. 사실 좀 맞고선 고추 참치가 좀 올라가 줘야지. 알겠습니다. 네, 좀 아쉽습니다. 예. 사실 이게 좀 얻어 맞아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얻어 맞아야지 주가가 좀 뜨는 경향이 있어서. 동원은 못 간다? 예, 동원 참치는 좀 걸려요, 사실. 저는 이제 영일만 이슈 때문에 그 관련 종목을 좀 가져왔다가 너무 이제 방송이 루즈해질까봐 이제 동원 FMB를 가져왔는데 사실 근데 저번에도 뭐 만도가 그렇게 이제 빨리 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모르는 거다. 모르는 거다. 그래서 자리도 되게 좋아요. 자리도 좋으니까는 우리 이제 KF들을 응원하는 분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막 이게 좀 어지럽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KF드가 좀 강하게 자리도 잘 지켜주고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는 그런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KF드에 좀 관심 많이 가주시고 사실 제가 이거 약간 등치 이렇게 있는데 케이푸드로 하니까 진짜 약간 먹방러 같아. 서로도 정보도 쉐어하면서 앞으로도 모두 계좌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테이블고요. 저희 캔들마스터, 저희 전문가분들 그리고 저희 오늘 새로 오신 삐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가겠습니다. 안녕.